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존엄견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한동훈 위원장이 민주당에 대해서 경고문을 내놨습니다. 자, 중대재해처벌법, 이건 이제 유예를 좀 더 시켜달라. 이건데 민주당이요, 완전히 유예를 안 시키기로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방금 홍익표 원내대표가 밝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거 완전히 이러한 그 무지막지한, 무책임한 이러한 민주당의 조치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심판할 수 있는 소재로 활용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요, 이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이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야, 나라를 살리는데 지금 어디서부터 살려야 되겠어요? 정치민주화도 중요하지만 정치민주화는 이미 우리가 이제 정말 충분하게 이제 이루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이 중대재해처벌법 가지고 이 경제를 발목 잡으면 잡았지 이거를 살릴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또 다른 형태의 어마어마한 규제가 아닌가, 이런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대 비대위 대변인이 또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이 문제를 가지고 특별감찰관 임명하고 그리고 제2부속실을 설치해야 되겠다,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 건 하지만 지금 이 판에서 말이죠, 비대위 대변이라는 사람이 지금 바로 이거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요, 조금 숨 고르기 하는 시간을 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지금 이제 제2부속실하고 감찰관 요 얘기를 꺼낸 것이 과연 타이밍적으로 맞느냐. 이미 대통령실에서 그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는 해 놓은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조금 이 홍보 전략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이번 그 상황을 보면서 한동훈 위원장의 싸움딱 스타일이 과연 뭐냐? 과거에는 이제 인파이터였었는데 이제는 아웃복서 스타일로 바뀌고 있다. 예, 요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분석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김경률과 한동훈 위원장의 관계를 갖다가 동아일보가 자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요, 여러분께 이제 하나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최근에 정치개혁 5개를 지금 밝혔지 않습니까? 5가지. 근데 이 5가지를 밝혔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어느 것 하나 긍정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뭐라고 하느냐? 아, 그거 전부 포퓰리스트적인 포퓰리즘이야. 요렇게 비아냥을 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 얘기가, 아, 그래? 그게 포퓰리스트가 하는 얘기들이야? 그러면 나도 포퓰리스트가 되겠어. 요렇게 맞받아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제대로 민주당의 지금 조롱, 비판, 거부, 요 레토릭을 가지고 그대로 받아치는 이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여의도,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 주재로 지금 오늘 간담회가 열렸어요. 동료시민 눈높이 정치개혁 긴급자담회. 그래서 특권 내려놓기 정당 대 특권 지키기 정당, 이 축사에서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 그리고 금고 이상 형 확정 시에는 세비를 반납하자, 그리고 당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재보궐선거에서 공천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회의원 정수를 50명으로 줄이자, 그리고 출판 기념회 이거 정치자금 관행 이거 없애버리자, 이렇게 5가지 개혁안을 발표했어요. 요거를 갖다가 민주당에서 이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 대다수 국민이 이게 반하는 건데 이게 포퓰리즘이야? 그러면 내가 포퓰리스트가 될게. 요렇게 맞받아치고 나왔습니다. 아주 좋은 논리적 이 반박이 아닌가. 그래서 과거의 관행을 보면 이 정도의 정치개혁 어젠다가 한쪽에서 나오면 그냥 마지못해서라도 따라오는 게 일반 상례였고 그것이 여의도 문법이었었는데, 요즘 민주당을 보면 이러한 여의도 문법조차도 전부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민주주의를 추구하면서 특권을 없애야 된다고 주장해온 민주당, 요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형태를 지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총선이 끝나면 대개 흐지부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번 지금 우리 국민의 경우에는 이 5가지 개혁안 중에 3가지 안을 공천의 조건으로까지 넣었다. 이것이 정치 계열의 본질이고 이것이 바로 민주당과의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해서 지금 민주당이요, 그야말로 이재명 방탄에만 급급하고
이 친명들을 공천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내세운 정치 개혁의 이런 이 어젠다들이 지금 친명 공천하는데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못 받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는 게 아니냐. 요 꼼수 공천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또 받아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중대재해 이 처벌법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최후 통첩을 했어요. 2년간 유예를 더 해야 되겠다.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하는 입장문을 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금 홍익표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이거를 거부 조치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요것이 이제 중대재해법이라고 하는데요. 통칭으로 이게 이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바로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요거를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은 2년을 좀 유예해달라. 그래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중소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조금 준비할 수 있는 이 법을 좀 이 법 집행과 관련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자. 그래서 이거를 2년간만 유예시켜달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꾸준하게 요청해 왔죠. 대통령도 그러고 당에서도 그러고. 그래서 이제 이 협상을 계속 이어왔는데 결렬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비대위에서 이건 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까지 모레부터 대기업하고 동일하게 요 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소상공인하고 그리고 고용된 서민들 모두에게 심각한 타격을 준다. 따라서 중대재해 피해를 막아야 된다는 점에서 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국민들도 공감하겠지만은 이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사업장하고 중소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50 미만의 사업장하고는 격차가 있는데 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좀 더 줘야 될 것이 아니냐. 100번 만번 맞는 건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그러한 이 격차 해소, 보완, 노력도 안 하고서 바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거, 이건 정치가 제대로 정치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니다. 정치가 해야 할 역할을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반대, 이 최후 경고장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27일부터 이 법은 결국은 강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이 5가지 개혁안도 받아주지 않는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갖다가 받아주겠느냐. 아주 나쁜 정당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자, 이 중대재해법은요. 자, 이 사망사고 같은 것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면 사업주가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문재인 정부 때 2021년도에 민주당하고 정의당 주도로 도입이 됐고, 그리고서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소기업인들의 경영활동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2년간 더 유예하자고 했는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호준석, 이게 YTN 기자 있었죠. 호준석 전 기자, 지금 이제 비대위 대변인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비대위 대변인이 이제 오늘 이 KBS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말이죠. 이번 김건희 여사 이 백 수수와 관련해서 이거는 국민들에게 진상을 갖다가 소상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특별감찰관 임명하고 제2 부속실을 설치해서 재발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 이 말 자체는 뭐 옳은 얘기죠. 그러나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아니 오얏나무 밑에서는 나무 뭐죠? 이 오얏나무 밑에서 이 갓도 고추 쓰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가장 뜨거운 감자가 돼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야말로 이 한윤한 갈등으로까지 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그러니까 이제 특별감찰관하고 제2 부속실을 설치하는 문제는 대통령실에서도 긍정 검토하고 있는 사항. 그리고 이제 이 제2 부속실이야 뭐 대통령실에서 이 결정만 내리면 되는 거지만 특별감찰관의 경우는 법률적으로 여야가 합의하에 대통령실로 이제 추천하면 그걸 가지고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도 그거 당에서 그 여야가 합의해서 대통령실로 특별감찰관 후보를 보내. 그럼 우리가 조치를 할게. 이렇게까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방점을 두는 입장을. 그러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거 대통령실에서 말이에요. 당에서 뭐 한동훈 위원장 얘기하지. 한동훈 위원장도 이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을 막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여론에 초점이 됐을 때 한 나온 얘기고 이번에는 지금 이 얘기는 문제가 아니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푸는 문제고 푸는 다음에 이게 이제 오는 문제인데 그 다음에 오는 문제를 갖다가 다시 이슈화 시킬 필요가 있느냐. 굳이 호준서이가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제가 조금 그렇게 정교롭지 않은 발언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저도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과거에 뭐 종편 지상파 심야방송 뭐 종횡무진 좌파들하고 제가 많이 싸우고 다녔잖아요. 이런 질문요. 이 질문 꼭지가 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뭐 이러이러한 이유로 좀 별로 다루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면요. 방송사에서도 꼭 출연이 필요한 사람은 이 패널의 경우에는요. 이거 다 봐줘요. 그럼 비대위 대변인이 있는데 방송사가 아쉽지. 비대위 지금 호준서이가 지가 뭐 이 그 총선에 나간다고 그랬어요. 이 홍보가 더 급합니까? 아니 YTN 기자를 뭐 수십 년 했는데 방송 얼굴 다 알려져 있잖아요. 이름도 다 알려져 있고. 그런데 이러한 얘기를 갖다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하는 거 상당히 저는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말이죠. 그래서 이 당 대변인 또는 비대위 대변인이 언론에 나갈 적에는 상부에 당연히 이제 보고를 하겠죠. 그리고서 사전에 좀 조율을 해서 정교하게 입장을 만들어서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계기를 갖다가 이 홍보하는데, 그렇죠. 국민과 어떤 정보를 갖다가 공유하는데 아낌없이 써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이 중앙일보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멀리선 유효타, 윤 앞에선 폴더 인사, 한동훈 싸움의 기술, 이런 제하에 지금 그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제 최근에 말이죠. 그 지금 어떻든 간에 용산하고 이제 한번 부딪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이제 지켜보고 있어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싸움 기술이 지금 여권에서 회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싸움 기술, 여러분들 뭐 싸움 기술이라는 게 뭐 이게 사람에 따라서 다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구사하는 싸움 기술 현 시점에서는 아웃복서의 지금 이제 이 기질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딱 치고 빠지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사단이 벌어진 게 지난 21일 날 밤에 이관섭 대통령 실장이 한동훈 의원 사퇴를 요구했다. 이게 이제 쿠키뉴스로 딱 튀어나왔잖아요. 요거 때문에 이제 초비상이 걸린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요거가 딱 나오니까 그날 밤에 한동훈 위원장 입장해서 대통령실의 이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 사퇴 요구라는 말을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써버렸어요. 제목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만천하에 이슈가 된 것이고, 아, 대통령실에서 사퇴 요구한 게 맞네. 이렇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게 됐잖아요. 그럴 때 답을 뭐라고 썼느냐?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정면으로 딱 받아넘긴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날 22일 날 기자들하고 만나서는 또 한 번 이 강공태세를 또 더 세게 딱 기정사실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 이렇게 되면은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위너. 자, 원타임 위너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때까지만 해도 이제 강공모두 사퇴 요구를 기정사실로 묻혀서 내가 이겼다. 그렇죠? 제로섬 게임으로 본다면. 자,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이거 잘못하면 당무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는 사안인데 이거 여당 대표라고 하는 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거를 인정했네. 용산도 난리가 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언론에서 용산을 겨냥한 한 위원장의 유효타가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게 이제 21일 밤 22일 아침 얘기잖아요. 3일 날 밤 11시경에 서천에서 이제 화재가 났어요. 서천시장에서. 그러니까 23일 날 아침에 이제 내려갔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려가서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는 이제 15분 전에 이제 기다렸다는 거예요. 1시 반에 도착하니까 1시 15분부터 눈발이 내리는데 나가서 기다리다가 폴더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로 열차를 타고 오고 열차 타고 와서 서울역에서 기자들한테는 대통령님에 대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21일 밤 22일 요때까지만 해도 강공 모두 내가 이겼어 딱 이랬는데 갑자기 폴더 인사를 해보니까 다 놀래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이거 더 싸움이 좀 오래 가야 되는데 이 폴더 인사 해버리니까 이제 상황이 종료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폴더 인사했다, 수직적 당정관계다, 뭐 윤 아바타가 맞다, 난리를 치는 거, 정치 쇼하고 있다.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걸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이제 또 24일 날 이제 하루가 더 지난 거죠. 화재 다음 날. 그러니까 이제 어제가 되는 거예요. 어제는 또 기자들한테 뭐라고 하느냐?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서 제 생각은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잖아.
저는 민생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목표를 위해서 가겠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해서 이제 어젠다를 바꾸려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말하자면 그 문제가 발생한 21일 밤부터 어제까지 있었던 한동훈 위원장의 이 갈등 이슈에 대한 자세와 발언의 내용을 다 말씀드렸어요. 자, 이걸 보면은 이런 스타일을 보고 지금 당내에서는 어떤 평가를 하느냐? 이건 전형적인 아웃복싱 전략이다 이겁니다. 예. 자, 그래서요. 이 한동훈 위원장이야말로 언론을 통해서 자신을 내치려는 듯한 이런 접근전이 벌어지니까 발톱을 드러내고 강력히 대처했는데 막상 윤 대통령을 만나서는 90도 폴더 인사로 자신을 최대한 낮췄다. 그래서 상대하고 일정 거리를 유지하다가 기회를 맞이할 때 정확히 이 포인트를 올리는 아웃복싱과 똑같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아웃복서는 이제 무하마드 알리 아니에요. 뭐 이거 세계적으로 다 알려져 있는 복서지 않습니까? 이 무하마드 알리가 어떤 말을 날렸나? 이 아웃복서.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는 말을 날리는 이 아웃복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거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이 한 말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한 거잖아요. 나는 뭐 내 길 가겠어. 사퇴하고 거절했어. 요런 모아를 통해서 나는 윤석열 아바타가 아니야. 그래서 이 아바타 프레임을 깨는 데는 도움이 됐고요. 그렇지만은 저 대통령을 만나서는 고개를 팍 숙여가지고 결국은 전통적 보수층의 반감도 굉장히 낮추는 이러한 아주 이 발빠른 이 스타일을 보였다는 것이죠. 요런 것들이 이제 아웃복싱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나오고 있는데요. 법무장관을 때는 이제 어떤 또 평가를 받았느냐? 그때는요, 아웃복싱보다는 인파이팅에 가까운 스타일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당에서 이제 들이대 질문을 많이 해대면 그야말로 이제 송곳 같은 답변으로다가 공세를 취했지 않습니까? 공세. 예. 이후에 이제 그래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팬덤이 많이 이제 넓어지고 깊어진 것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 공격적 태도로다가 단기간 그야말로 이제 비대위원장이라는 엄청 중요한 자리까지 지금 받았고, 그리고서 지금 성공적인 가도를 지금 잘 달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지지, 요건 변하지 않아야 되죠.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도 윤 대통령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큰 것은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윈윈하는, 그래서 이제 협업관계라고 하잖아요. 협업관계. 예, 요런 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거가 이제 화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덧붙이면은 지금 이제 이 김경률과 한동훈 위원장과의 관계가 이제 또 이 언론의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김경률 지금 비대위원이 그동안에 뭐 혁신위원도 하라, 뭐도 하라 하는데 한 번도 안 갔는데 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비대위원 원하니까 단칼에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칼에 가게 된 것은 바로 뭐냐? 남자끼리 통하는 사이다. 이렇게 딱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언론에. 남자끼리 통하는 사이다. 그러니까 남자끼리 통하던 사이야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서로가 신뢰관계가 되다는 것이고 긴 말 주고받지 않아도 충분히 대화가 다 아는, 그래서 바로 비대면으로 온 이런 그가 되는 거고, 바로 남자끼리 통하는 사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도 이거 사퇴 문제가 거론된다. 조건화됐냐? 그러니까 나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딱 잘라서 방탄을 쳐주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김경률이가 이 비대위 인선 발표 직후에 통화일보 통화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한 위원장과는 짧게 통화하고 수락했는데 남자들끼리 통화했다. 왜 이게 하는지와 비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그래서 이 얘기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더라도 이신전심 긴 말 필요 없이 다 알아. 이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번개처럼 승낙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과연 어떠했느냐? 이게 이제 언론에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두 사람 사이 사연은요, 2018년도에서 19년도에 한동훈 위원장이 중앙지검 3차장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삼성 분식회계 수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삼성 요 사건과 관련해서 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외부에서 저격수 역할을 해가지고 수사에 상당한 힘을 실어줬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2019년대 대검 반부패 강력벌이 하나 올라가서 이제 조국 수사를 하니까
아니, 조국 수사 할 때, 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공인회계사로 그의 펀드, 요 얘기를 아주 낱낱이 분석해서 이 자료 제공을 많이 해주고 국민들에게도 많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예, 도움을 많이 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요.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 한동훈 위원장이 또 국회에서 공세에 휘말릴 때 적극 방어했다는 겁니다. 또 이 검사장으로 있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2020년도 7월에 이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위원 손으로 전보되니까 추미애가 이제 추미애하고 이제 엄청 싸웠잖아요. 자, 그래서 추미애한테 공개 지르서를 보내서 검찰정법 위배 여부를 따졌어요. 예, 이 김경률 위원이 그러니까 이제 그 좌천됐을 때 추미애한테 공개 지르서를 보내서 또 한동훈 위원장을 도와주는 겁니다. 검찰정법 위배야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또 인사청문회 때는요. 여당 측 증인으로 출석해서 민주당 의원들하고 또 설전을 벌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 청문회에서 말이죠. 대장동 의혹 여기에 관해서 지금 이제 아주 가차없이 민주당을 공격해요. 대장동 증후 윤석이라는 뜬금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린다 이렇게까지 이제 직격을 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관이 된 이후로도 각종 이슈 때마다 한동훈 위원장한테 힘을 싣는 글들을 잇따라 게시했고, 그리고 이제 김 의원이 올린 이 글을 주변에 한동훈 위원장도 종종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요. 정치적 관점이나 문제 해결 방식에는 상당한 유대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요. 이 김 의원이 이 김건희 그런데 여기서 이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자, 이 김경률이가 김건희 리스크를 거론한 것은 한동훈 위원장과의 교감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몸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대통령실로부터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친윤하고 영남 의원들이 당에서도 이 김경률 사퇴로 양보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 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거는 딱 이제 선을 그어버렸죠. 예. 자,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출마할 때 비대위원들 하고 이제 같이 이제 공론화가 될 텐데,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비대위원 3명, 제가 출마하는 사람들이요. 이 박은식, 그 다음에 김경률, 그 다음에 이제 구자룡 변호사. 요 3명이 빠질 경우에는, 비대위를 사퇴할 경우에는 그런 비대위가 이 구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정족수가 안 된다. 그래서 요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